안녕하세요. 저는 강수희라고 합니다. 올해 68세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집에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며느리는 참 착하고 예쁘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 이름은 영이라고 해요. 32살인데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거든요.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잘해서 친정어머니가 잘 키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전화 통화였어요. 영희가 전화 받을 때마다 꼭 다른 방으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하도 자주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영희야, 누구 전화야? 하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예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좀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외출이었지요. 갑자기 나가야 할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볼게요.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 몇 번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영희가 어디 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들도 아내가 어디 가는지 모른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 번째로 의심스러웠던 건 돈 문제였어요. 영희가 가끔씩 어머니, 제가 친정에 좀 도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효심이 좋은 줄 알고 기꺼이 도와줬지요. 그런데 그 횟수가 좀 잦은 것 같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조금씩 의문이 들더라고요. 친정이 그렇게 어려운 집인가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저도 처가 상황을 자세히는 몰라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이상했던 건 영희가 친정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였어요. 보통 며느리들은 친정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영희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영희야, 친정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니? 하고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내세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어색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영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숨어서 봤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나란히 걸으면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혹시 영희가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영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영희야, 오늘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랑 잠깐 만났다 왔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구라고 했는데 제가 본 건 분명히 남자였거든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혹시 영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아들을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것도 없는데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고 정말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있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에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영희가 또 급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올게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뒤따라가 봤어요. 물론 들키지 않게 멀찍이서 말이에요. 영희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친정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영희가 간 곳은 친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어떤 카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였어요. 저는 카페 밖에서 숨어서 지켜봤는데 영희가 그 남자와 또 만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트에서 본 그 남자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통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영희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영희의 손을 잡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영희를 기다렸어요. 어떤 얼굴로 들어올지, 어떤 거짓말을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영희가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을 보니까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게 웃으면서 어머니, 다녀왔어요. 하더라고요. 영희야, 친정에서는 뭐 하고 왔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뒤따라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 하고 물어봤더니 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하면서 슬픈 표정까지 짓더라고요. 연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소름이 오소소 끼치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영희가 또 연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오늘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어 하면서 말이에요. 아들이, 그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나? 하고 걱정하니까 영희가 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 순진한 아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영희가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해서요 하면서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뒤따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영희가 간 곳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였어요. 영희가 그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늘 그래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영희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아파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영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영희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영희야, 결혼식은 어땠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 정말 예쁘더라고요. 친구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참기가 힘들었어요.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에 아들과 영희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아서 대충 들리더라고요. 아들이 영희야, 요즘 나가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고 말하니까 영희가 친정일도 있고 친구들 만날 일도 있고 그래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하고 말하니까 영희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에, 내가 나가는 게 싫어? 하면서 말이에요. 아들이 당황해서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하고 말하니까 영희가 그럼 뭔데? 나 감시하려고 그래?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아들한테 화를 내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아들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하고 사과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더 속상하더라고요. 순진한 우리 아들이 죄도 없는데 사과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아들 표정을 보니까 많이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영희한테 혼났나 보다 싶었어요. 아들아,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것 같았어요. 영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때 정말 영희가 미워졌어요. 우리 착한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냥 추측만으로는 아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영희를 추궁할 수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어요. 영희가 그 남자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 기회가 왔어요. 영희가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간병을 해야 해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짐을 별로 안 챙기더라고요. 정말 간병을 하러 간다면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할 텐데 그냥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뒤따라갔는데 영희가 간 곳은 또 그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나온 영희가 그 남자와 함께 나오는데 영희가 열쇠로 문을 잠그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함께 살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부 같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희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에요. 제가 숨어서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몰래 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식당에서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연인 사이가 분명했어요. 서로 반찬을 떠다 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영락없는 커플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영희가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서 제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오빠, 이거 맛있네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희를 기다렸는데 영희는 밤 늦게 돌아왔어요.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영희야, 어머니 간병은 어땠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하면서 피곤한 척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들뜬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말했는데 영희가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영희와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해 보였는지, 영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영희가 오빠, 오늘 늦을 것 같아. 친정 일이 있어서 하더라고요. 아들이 또 어제도 갔다 왔잖아 하고 말하니까 영희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들이 그럼 내가 같이 가서 인사나 드릴까? 하고 말하니까 영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다른 사람 보기 힘들어하셔 하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까 확실했어요. 영희가 절대로 아들을 친정에 데려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영희도 나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도 영희는 그 아파트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저기 들어간 여자분 몇 호에 사시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관리실 아저씨가 302로 살아요. 그런데 왜요? 하더라고요. 아, 아는 분 같아서요 하고 대답했는데 관리실 아저씨가 그 집은 신혼부부예요. 작년에 이사 왔는데 금슬이 참 좋아 보여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신혼 부부라고? 그럼 영희가 정말 그 남자와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혹시 언제부터 사셨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작년 봄쯤부터요. 벌써 1년 넘었죠. 하더라고요. 작년 봄이면 영희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 만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뜻이네요. 관리실을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우리 아들은 영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영희는 다른 남자와 이미 1년 넘게 살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우리 착한 아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영희가 어머니, 친정에서 돈이 좀 필요하대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자금이 부족하시다고 해서요.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청한 금액 중에서 제일 큰 돈이었어요. 500만 원이나.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사업 확장을 하시는데 급하게 필요하시다고 해서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그 남자와의 생활비로 쓰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남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영희야, 친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니? 하고 물어봤더니 네, 좀 어려우세요 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영희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친정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만나러 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친정에 가서 인사나 드릴까? 이렇게 큰 돈을 드리는데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말했더니 영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금 많이 바쁘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인사드리러 가요 하면서 황급히 말리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영희의 친정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영희를 직접 추궁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음 날 영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영희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평소에는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날은 깜빡하고 가방에 둔 모양이었어요. 계속 울리니까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가방을 열어봤는데 휴대폰 화면에 민수 오빠라고 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민수 오빠라니. 그럼 그 남자 이름이 민수인가 보더라고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말하니까 남자 목소리로 영희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몇 시에 와?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영희야, 왜 말이 없어? 하고 다시 말하더라고요. 그때 영희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영희가 나와서 어머니, 무슨 소리 났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대답했어요. 영희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야. 부재중 전화가 있네요 하면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샤워하고 있어서 못 받았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2시쯤 갈게 하더라고요. 그 통화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뻔뻔하게 우리 집에서 그 남자와 통화를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영희가 전화를 끊고 어머니,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하더라고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영희가 나간 후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까지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영희와 그 남자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301호 앞에서 기다렸는데 문 앞에 우편물이 꽂혀 있더라고요. 몰래 확인해봤더니 김민수, 이영희 귀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희가 정말 그 남자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우편물 중에 카드 명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민수, 이영희 부부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부부라고? 그럼 영희가 그 남자와 사실혼 관계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말 결혼을 했다는 건가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영희와 그 남자가 함께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숨었는데 두 사람이 나오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하는 것 같거든. 영희가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라니, 저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다니. 그 남자가, 그래? 들켰나?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영희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자꾸 어디 가냐고 물어봐 하더라고요. 조심해야겠네. 당분간은 만나는 횟수를 줄이자 그 남자가 말하니까 영희가 그럴까? 하지만 너무 못 보면 죽을 것 같은데 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차갑게 대하면서 그 남자한테는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다니.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영희가 여보, 사랑해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도 사랑해. 조심해서 가 하면서 뽀뽀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런 걸 목격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영희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저는 그 남자를 좀 더 지켜봤어요. 그 남자가 다시 아파트로 올라가는 걸 확인한 후에 관리실에 가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301호에 사는 부부 말인데 언제부터 살았는지 정확히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관리실 아줌마가 작년 4월부터요. 신혼부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결혼식은 언제 했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 봄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작년 봄이면 영희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다른 남자와 또 결혼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아들과의 결혼이 가짜였다는 건가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왔는데 영희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응, 마트에 좀 갔다 왔어 하고 대답했는데 영희가 그런데 마트 봉지가 없네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살 게 없어서 그냥 왔어 하고 대답했는데 영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영희가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오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면서 말이에요.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쓰렸어요. 우리 순진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영희는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에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아들한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정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영희가 갑자기 어머니, 저 친정에서 2박 3일 있다가 올게요. 어머니가 수술하시거든요. 하더라고요. 수술이라니. 또 큰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아마 그 남자와 여행이라도 가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수술. 무슨 수술을 하시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담낭 수술이요. 좀 큰 수술이라서 간병을 해드려야 해요. 하더라고요.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영희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영희가 짐을 싸는 걸 보니까 여행용 가방에 예쁜 옷들을 넣더라고요. 간병을 하러 간다면서 그런 옷을 가져가는지 정말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이 그럼 내가 같이 가서 인사라도 드릴까? 하고 말하니까 영희가 또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수술하시는데 다른 사람 오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도 사위로서 인사는 하고 말하려다가 영희가 정말 안 돼. 나중에 회복되시면 그때 가자 하면서 강하게 막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착한 아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영희가 나간 후에 저는 바로 그 아파트로 갔어요. 정말 영희가 그 남자와 함께 여행을 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니까 정말로 영희와 그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둘 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가 봤더니 기차역으로 가더라고요. 정말 여행을 가는 게 맞았어요. 기차역에서 두 사람이 기차표를 사는 걸 멀리서 봤는데 부산행 KTX표를 사더라고요. 2박 3일 부산 여행인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이 기차에 타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다 있으니까 아들한테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뭐라고 말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 영희는? 하고 물어보니까 친정 어머니 수술 때문에 2박 3일 간병 간다고 했어 하고 말했어요. 아들이 그래요?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에 아들과 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영희와는 어때? 요즘 사이가 어떠니? 아들이 글쎄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일이라도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요즘 영희가 자주 나가고 집에 있을 때도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 혹시 영희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니? 하고 물어봤는데 아들이 사실 좀 이상해요. 친정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전화 받을 때도 다른 방으로 가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들도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영희가 다른 남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하고 말했는데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글쎄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영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영희가 없으니까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아들도 뭔가 허전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아들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들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뭔데?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회사 동료가 부산에 출장 갔다가 영희를 봤다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건가 싶었어요. 부산에서 영희를 봤다고? 하고 물어봤더니 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대요. 하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영희였대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여서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들아.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그때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응, 영희야. 어머니는 어떠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많이 좋아지셨어. 내일 집에 갈게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하고 말하다가 망설이더라고요. 에이,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영희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서 와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저를 보더니 엄마, 정말 이상해요. 영희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어머니가 수술하셨는데 저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요?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고. 아들한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앉아라 하고 말했더니 아들이 심각한 제 표정을 보고 긴장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아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우리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줘야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며칠 전부터 영희를 지켜봤는데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아들한테 말해줬어요. 영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지금 부산에 여행 간 것까지. 아들이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말요? 정말 그런 일이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엄마, 그럼 영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직접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속고 살 수는 없잖냐고 말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들이 제 방으로 와서 엄마, 잠이 안 와요 하더라고요.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럴 만하지. 엄마도 처음 알았을 때 며칠을 잠 못 잤어 하고 말하니까 아들이 정말 바보같이 속고 있었네요 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영희가 너무 교활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심하겠니 하고 말해줬어요. 다음날 저녁에 영희가 돌아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치고는 너무 상쾌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오빠는 어디 갔어요? 하고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늦는다고 했어. 영희야, 친정 어머니는 어떠셔? 하고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도 잘 되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더라고요. 영희야, 왔구나. 어머니 상태는 어때? 아들이 물어보니까 영희가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그런데 영희야, 혹시 부산에 간 적 있니? 하고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영희가 깜짝 놀라면서 부산. 네? 하고 되물어보니까 아들이 회사 동료가 부산에서 너를 봤다는데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와 함께 해운대를 걸어 다니더라는데 혹시 친척이니? 아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영희가 아니야, 그건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영희야, 이제 그만 거짓말하자. 엄마가 다 봤어. 영희가 저를 보더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내가 민수라는 남자와 301호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알고 부산 여행 간 것도 다 알아 하고 말했더니 영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아들이 정말이야? 정말 다른 남자와 하고 물어보니까 영희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미안해 하고 작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고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왜 그랬니?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제가 물어봤더니 영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우리 아들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야? 정말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고 말하려다가 말을 멈추더라고요. 아들이 한참 있다가 언제부터였어? 하고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작년 봄부터.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람을 피운 거네 아들이 말하니까 영희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 아들과 영희가 밤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가 다음날 짐을 싸서 나갔는데 나가면서 저한테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하고 인사했어요.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하고 말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이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됐고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제가 영희를 의심한 게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가족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